안녕하세요. 장사스쿨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과정을 맡은 강사 이고은입니다. 이제 마지막 차시예요, 여러분. 그동안 배우셨던 것들 한번 상기해 보실까요? 보이스 기법도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강조, 감정, 그리고 PPT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는 여러 가지 팁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제가 발음하는 것들도 알려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기와 그리고 또 수사법도 알려드렸네요. 말을 꾸미는 방법도 알려드렸고요. 이제는 표현하실 때죠. 전달을 위한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 무대에 섰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자신감을 키우셔야겠죠. 그리고 여유가 있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분명 고수들은 자신감 있게 말을 하고 있고 여유를 가지고 있던데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발표를 할 수 있을까? 꼭 발표뿐만이 아니죠. 대화를 나눈다거나 고객을 만난다거나 설명을 한다거나 어느 자리에서나 여러분들은 말을 하게 되시잖아요. 그때 이 자신감, 여유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무대 공포증. 저도 방송을 겸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항상 무대 공포증 때문에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거고요. 다만 숨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나 이 숨긴다라는 것도 내공이죠. 여러 가지 훈련법이 있었고 그것들을 반복하면서 약간은 이제 숨기는 팁이 생긴 거고요. 또 자신감이 반 이상 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들을 감내하고 또 드러내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프레젠터로서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사고를 가져야만 극복할 수 있을까? 무대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을까? 같이 살펴보실게요. 자, 먼저 비합리적인 사고를 탈피한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없애 나가시는 거세요. 근데 정말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계발서 많이 보시고 긍정을 위한 이런 책들도 많이 보실 텐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로써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없애나가는 훈련을 평소에 하시기 바랍니다. 언어 사용에 있어서요. 안 돼가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아닙니다, 안 돼, 못해, 아니야. 굉장히 노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더의 위치에 계시다면 더더욱 이 노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랄게요. 잘 모르시겠다라고 한다면 녹음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어떤 언어들을 많이 쓰는지 한번 그 빈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열심히 자기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녹화도 하시고 녹음도 하시면서 그렇게 꾸준히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감탄할 만큼요. 그래서 사고 자체를 탈피시키려면 우선 가까운 지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신 분들, 합리적으로 사고하시는 분들을 많이 접하시면서 이렇게 그 기운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죠. 그다음에 긴장 완화 운동인데요. 우리 건강한 신체가 있어야 또 건강한 마인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좀 운동을 좀 하실 것. 이 근육들이 위축이 되어 있으면은 긴장을 같이 해요. 이제 육체가 긴장이 되어 있으면 마음까지 같이 위축이 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운동을 평소에 하시면서 근육도 많이 이완을 시켜주시고 또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어디까지나 이 목이나 이 목 구멍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혀도 근육이잖아요. 모든 근육들이 사용이 평소에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간단하게는 혀 푸는 운동도 알려드렸고 입술 근육을 좀 활성화시키는 체조들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쉽게 따르르르릉 하면서 혀를 좀 떨어서 성대까지 이렇게 떨리게 만드는 그 입 운동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긴장 완화 운동, 아에이오부터 시작해서 저번에 보이스 기법 때 알려드렸던 여러 가지 발음 훈련, 이걸 통해서 많이 운동을 해주시는 거세요. 전체 신체뿐만 아니라 혀와 입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대까지도 풀어줄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하실 것. 그 다음에 최고의 시나리오를 상상한다.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스포츠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기분이 들게끔 해서 실전처럼 훈련하시는 그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미지 트레이닝. 여러분들도 그냥 상상을 하시는 거세요. 뭐 눈을 감건, 앞에 누가 있다고 상상을 하시건. 그래서 최고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기립박수를 칠 만큼의 어떤 긍정적인 상황을 그리시면서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안 될 거야. 사람들이 날 굉장히 노려보면서 쟤 뭐야? 왜 저거밖에 안 돼?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저 프레젠터, 저 발표자 너무 멋있다. 저 CEO 너무 닮고 싶다. 내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라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시면서 리허설을 하시는 거세요. 그러면은 보다 자신감 있게, 자신감이 어디까지나 이 마인드 트레이닝에서 오는 겁니다. 누가 칭찬을 해줘도 자신감이 붙지만요, 스스로도 항상 끌어올리실 수가 있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 긍정, 비슷한 말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언어를 표현하시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자기 암시를 계속 하시면서 훈련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내적 에너지가 충만해졌을 때 발표나 여러 가지 대인관계에서도 그 에너지가 바로 나가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자신감 에너지를 충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PT 자신감 키우기 계속 가볼게요. 사람마다요, 공포감의 실체가 달라요. 이 공포가 언제 오느냐, 제가 이 교육 받으시는 분들한테 자주 여쭤보는데요. 먼저 평소에 신체적인 반응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식은땀이 난다거나 아니면 얼굴이 빨개진다거나 아니면 뭐 정말로 목소리가 떨리는 염소 소리가 난다거나 손이 부르르 떨려요. 뭐 사람만 보면은 갑자기 백지장처럼 뭐 하얘져요. 뭐 이런 식으로 신체적인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공포가 생긴다라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떨 때 공포가 생길까요?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요. 그 컨텐츠나 내용에 대한 발표 내용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 그러니까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이걸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니까 자꾸 떠시는 거예요. 그리고 발표 기술이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좀 생기실 거예요. 아예 배우지도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도 모르시기 때문에 좀 더 막막해지시는 거거든요. 더 공포심이 들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무지인지, 그다음에 뭐 어떤 무지 때문인지, 어떤 신체적인 것 때문인지, 남의 의식을 너무 많이 하는, 남을 의식하는 사람인 건지, 성격 탓인지 여러 가지 근원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그 근원점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처럼 그 증상에 맞는 여러 가지 방법적인 클리닉을 받으셔야 된답니다. 네. 그다음에 철저히 준비한다. 이 준비만큼 좋은 이 자신감 키우기가 없어요. 그래서 말 잘하시는 분들은 몇 번 연습하세요? 여쭤보면은 너무 많은 리허설이라는 그런 건 없다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지 발표 직전까지 연습합니다 라고 해요. 몇백 번이건 뭐 1000번이건 이렇게 항상 연습을 끼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타고난 게 아니라 전부 노력파라고 보시면 되세요. 암기하기보다는 이해한다. 여러분들 원고 쓰시죠? 발표 원고 쓰시고 그거 막 외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거 외운 대로 생각이 안 나면 갑자기 발표를 멈추신다거나 갑자기 막 쩔쩔매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그 티를 내시면 안 되시고요. 순서를 기억하세요. 키워드 순으로 발표 내용 순서만 기억하시면 어떻게든 그 키워드대로 스토리를 풀어나가려고 이제 힘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먼저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는 이게 키워드지,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말을 해야겠다. 이 순서 흐름을 머릿속에 각인만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피치가 술술 나갈까요? 네, 술술 나가지 않습니다. 연습하셔야 되세요. 네. 그 순서대로 연습하시고 또 이해하시고 그 흐름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몰라도 공포가 생기고 준비 안 해도 공포가 생기고
또 뭐 여러 가지 내 신체적인 컴플렉스 때문에 또 공포가 생기고 사람마다 참 원인이 제각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포를 갖고 계신가요? 궁금하네요. 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전문가. 네, 저같이 강사분들한테 가까운 교육원에 찾아가시면은 여러 가지 트레이닝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온라인 상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훈련은 뭐 이것만 봐서 안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직접 찾아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셔야겠다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화면에 제시 드리는 이분, 네, 또 유명하신 분이죠. 평창 동계 올림픽 그 프레젠테이션을 아주 성공리에 맞춰 이게 거기에서 공신, 네, 1등 공신 나승현 대변인이죠. 그래서 1000번의 리허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어떤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1000번 리허설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1000번 하면 어떤가요? 1000번까지 해본 사람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인터뷰를 했더니 1000번을 했더니 자리에 섰을 때도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말하고 있더군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그래서 내가 떨고 있지만 입과 나의 행동은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발표 내용을 소화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의 사례와도 같이 자신 없으면요, 정말로 열심히 외우시고 열심히 그 원고를 덮고 내가 스스로 이해해서 표현하려고 끊임없이 뱉어보십시오. 그래서 100번이건 200번이건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겠지요. 리허설에 힘을 많이 실어달라는 거 요청드릴게요. 네, 그래서 성공적인 평창 PT의 1등 공신, 네,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시면 이분이 어떻게 연습하셨는지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practice makes perfect. 자, 완벽해지려면은 어떻게 하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습하라. 제 생각에는 완벽이란 것은요, 프로들도 완벽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완벽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완벽은 항상 뭐 정해진 기준이 없지만 어느 정도 청중들이 받아들였을 때 참 괜찮다라고만 느낀다면 그게 완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만 꺼낼 수 있도록 연습을 열심히 해주세요. 리허설에는 이렇게 3가지 분류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리허설 분류, 상상 리허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지 트레이닝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앞에는 한 100명, 200명이 관중이 깔려 있고 그 관중들은 나를 굉장히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그리고 내가 굉장히 멋진 주인공이 되어서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그리고 나는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다. 긍정적인 상황을 그리시면서 상상 리허설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때는 원고를 덮고 하세요. 네, 1차적으로는 원고를 좀 보시겠지만 그 다음에는 키워드 순으로 흐름을 기억하시면서 리허설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셀프 리허설, 혼자 하시는데 이때 어떻게 하시느냐? 카메라로 찍으시면서 하세요. 네, 카메라로 찍으시면서 혹은 녹음기를 틀어놓고 하세요. 왜냐? 틀리면은 자꾸 버벅버벅 되시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으세요. 하지만 녹화나 녹음기를 틀어놓으시면 그 상황을 어떻게든 넘어가시려고 임기응변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프 리허설을 하실 때에는 누가 봐주지 않기 때문에 카메라나 녹음기를 활용하실 것. 그 다음에 동료 리허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들어주는 상황에서 리허설을 한다. 그래서 앞에 뭐 친구분들 아니면 동료분들, 회사 사원분들 앞에서 실전처럼 한번 해보시는 거세요. 그리고 그분들의 피드백을 받고 그 피드백에 맞춰서 다시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재차 반복을 하시다 보면은 발표 실력이나 여러 가지 준비도 면에서 훨씬 완벽해지시겠죠. 그래서 3가지 리허설 방법 있다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아까 셀프 리허설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일까? 셀프 리허설.
혼자 연습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PPT 보면서 그냥 넘기면서 그냥 대충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은 그 자료 읽으시면서 그냥 대충 눈으로만 보시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눈으로 보고 쓰고 또 말로 뱉어보고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에 가셔야만 이 학습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일어납니다. 타인 앞에서 하세요. 사람 앞에서 하실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선 거울을 보세요. 여기도 재미있게 펭귄이 거울을 보고 있죠. 우리가 거울을 보게 되면은 내가 내 자신을 보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잘해보려는 의욕이 생깁니다. 더 멋지게 해보고 싶다라는 의욕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디오 카메라를 활용하시는데요. 요즘은 스마트폰 녹화 기능이 굉장히 화질도 좋고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리모컨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거치를 해두시고 이렇게 정면으로 서서 렌즈를 바라보실 때는요. 렌즈의 약간 아래쪽을 보시면 굉장히 눈빛이 안정적으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렌즈 바라보시면서 마치 청중과 대화하듯이 한번 발표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녹음기. 녹음기를 이용하시고 나중에 들어보시면 습관어가 나옵니다. 그래서가 너무 많이 나오나? 아니면 말 끄는 것들 있죠? 뭐 이렇게 말 끄는 습관이 있지는 않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녹음을 해보시고 이 소리를 좀 내지 말아야겠다. 이런 불필요한 말들은 좀 군더더기는 빼야겠다. 이런 감지를 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녹음기 사용을 아주 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훈련하시려면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셔야겠죠. 변화하시고 싶으시다면 그만큼 피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자신감 키우는 방법 이렇게 리허설까지 알아보셨고요. 애드리브를 또 잘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이 막혔거나 또 발표하시다 보면은 반드시 돌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뭐 갑자기 이 스크립트가 나오지 않는다거나 화면이 꺼진다거나 그럴 때 당황하지 않고 이제 애드리브로 넘어가시는 거세요. 농담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애드리브의 어원은 애드리비툼에서 왔고요. 그 다음에 임이라는 뜻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즉석에서 나온다라는 뜻이 강하죠. 그 연극에서 배우가 임의적으로 하는 행동. 그래서 배우들도요, 이 애드리브가 강하거나 아니면 예능인들도 애드리브가 강하면 몸값이 뛰게 됩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발표에서의 능력, 자신감을 기르시려면 평소에 원고에 없는 말을 한 번씩 해보세요. 섞어보세요. 처음에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많이 나가고 많이 막히시겠지만 이게 우리가 발달할 수 있는 그 역량이 굉장히 폭이 큽니다. 그래서 머리도 쓰면 쓸수록 회전이 좋아지고 말도 뱉으면 뱉을수록 늘어가는 게 정석이에요. 그래서 한번 대본에 없는 대사를 즉흥적으로 또 한번 해보세요. 자, 계속 갈게요. 애드리브의 정석 첫 번째. 어른의 머리로 생각하지 말 것. 그만큼 어려운 말로써 애드리브를 하게 되면은요.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나 어린아이들도 알 법한 말들로 애드리브를 하세요. 정말 그렇게 애드리브를 해도 될까요? 네. 한번 TV나 유명인들의 연설, 강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애드리브, 한 번씩 내뱉는 말들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아니요. 이해하기가 아주 쉽고 누구나 들어도 금방금방 와닿는 말들을 감각적으로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드리브는 아이의 머리로 생각하실 것. 쉽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타이밍을 기다릴 것. 이게 또 타이밍에 잘 맞춰서 꺼내셔야 이제 반응이 좋겠죠. 그래서 이 타이밍은요, 어디까지는 해보셔야 하세요. 반응을 봐가면서. 그리고 남의 말을 절대로 끊지 않는 선에서 말을 더 첨가해 주세요. 공감을 살 수 있는 비유를 한다. 비유를 하는데 비유를 잘못해 버리시면은 생뚱맞다라는 표현 그 반응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비유 하나도 어쩜 그런 데 갖다 붙였을까? 어쩜 그런 말을 끌어와서 여기다가 했을까? 이런 반응을 받으시면은 좋잖아요.
여러분들도 항상 아까 그 이전 강의에서 수사 알려드렸잖아요. 비유하시려면은 이제 비유의 그 여러 가지 속성들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애드리브 훈련은 이렇게 속성을 이용하셔서 하시면 좋으세요. 자, 중심에 항공모함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여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써보시는 거세요. 이렇게. 그래서 뭐 항공모함은 크다, 넓다, 최고다, 군대에서 볼 수 있다. 또 여기에서 갈래를 나눠서 또 여기에서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보시는 거세요. 항공모함은 비행기다. 비행기는 하늘에 있고 전투에 쓰이지. 또 비행기는 여행을 갈 때도 타는 거고 마치 새와도 같이 날고 있는 어떤 기행 물체다. 그래서 이러한 파생될 수 있는 키워드들을 많이 생각하시다 보면은 우리 뭐 지능지수 넓히듯이 아이들이 우리의 어휘력도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애드리브를 잘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메모 많이 하시고요. 유머 감각은 이 애드리브에 또 필수적이죠. 유머를 익히기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노력하시고 계시는데 대표적으로 유머가 풍부하신 분들이 쓰시는 방법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경청한다. 유머의 시작은 잘 듣는 것이다. 왜냐? 그 사람에게 맞는 유머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관찰하세요. 그 사람이 어떤 코드를 갖고 있는지. 두 번째, 먼저 웃으세요. 호탕하게. 그래서 저 사람 반응이 별로네 라고 해서 내가 갑자기 굳어지면은 결코 자신감 있게 그 분위기를 주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웃으세요. 작정하고 크게 웃어라. 네. 뻔뻔해지시라는 거고요. 반응이 없어도 그냥 나는 웃을 수 있을 정도의 뻔뻔함과 자신감을 길러주십시오. 그리고 말투, 유머의 묘미는 말투에서. 왜 어떤 분이 읽으시면 굉장히 재미없는 글이 되고 또 라디오에서 뭐 컬투 같은 예능인이 읽으면 굉장히 재밌잖아요, 사연이. 그 이유가 바로 이 말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대모사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강의도 해주시고 쇼 진행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묘미, 말투는 전에 알려드렸던 기복을 살려서 감정까지 실어주시면 굉장히 생생하게 들리기 때문에 재미가 있다, 재미가 생긴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 몸개그. 몸개그라고 해서 꼭 뭐 연예인들처럼 오버스럽게 몸짓을 표현하라는 건 아닙니다. 비언어를 많이 사용하세요. 눈빛, 표정, 그 다음에 손짓, 그리고 과장된 그 어떤 과장 수사 알려드렸죠. 수사법을 사용하시면서 비언어도 크게 해주시면은 굉장히 흥미롭게 발표를 들으신다라는 거. 그다음에 연습. 네, 아까 발표에서도 연습이고요. 유머 감각도 연습입니다. 그래서 정말 연습이 맞을까? 네, 맞습니다. 20년 코미디 작가이신 신상훈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무수히 많은 코미디언들을 만나봤지만 그들도 처음부터 웃긴 사람은 거의 없었다. 유재석 씨도 20년 전에는 별로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역시나 일반인들도 우리 같은 사람들도 후천적으로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차분한 이미지에서 좀 탈피할 수가 있다 라고 이분은 확신을 갖고 계시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것이 여러분들은 내적 에너지를 상승시켜야만 이런 자신감과 여유를 가지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공부도 공부고 준비도 준비지만요. 무엇보다도 2NE1의 노래처럼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났다 이런 의식을 우월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멋지게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